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종교 사건. 근데 오늘 유난히 슬기롭네요. 자, 하여튼,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426. 예, 421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물건 조사 다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까지 써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어요? 아니요, 그죠? 자, 422쪽 펴세요. 펴고, 자, 봅니다. 자, 우리가 물건 조사하려면, 이 물건을 조사해야지 중개를 하잖아요. 개공이 의뢰가 들어오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나름대로 계획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물건,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 중개 대상물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파트입니다. 조사 확인 방법. 자,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자, 의뢰인에게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물어봐요. 뭐 소재지는 어떻고 면적은 어떻고. 잘 아니까. 그리고 병명 균열이냐, 도색 도배 필요하느냐, 수도 파손되느냐. 그 주자가 알죠? 그래서 직접 물어봐서 조사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조사가 있어요? 공부상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장 조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공부상 조사 방법이 주 공부할 내용이 많죠. 그럼 이제 자, 머리 굴려보세요. 자, 가장 먼저 기본적 상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본적 상이 뭐라 그랬어요? 소재지랄지, 뭐, 면적, 이런 걸 말하죠. 건물 같으면 구조. 자, 토지, 소재지, 면적, 구조는 뭘 떼어보면 나와요? 대장. 자,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은 이 대장을 띄워보면 된다. 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죠? 권리관계가 뭐 저당 잡혀 있는지 이런 거. 그러면 이건 뭘 띄워보면 돼요? 등기상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띄워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조사해야 되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개발제한구역. 거래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그럼 이건 뭘로 확인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있어요.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형하고 지색 이거 조사해야 되죠. 그러면 지형하고 경계는 어디가 나와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나옵니다. 지적도나 뭐다? 임야도. 경계하고 지형.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는 어디가 나와? 공시지가? 확인원.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확인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공시지가 확인원. 그 다음에 또 뭘 조사해야 되냐면,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죠. 저분이 상속권이 있느냐. 그죠? 뭐 상속 유무, 뭐 이런 거. 이런 거 뭘로 확인해요?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부로 공부하세요, 일단. 그 다음에 또 하나. 환지 지목이랄지 환지 면적은 뭘로 확인해?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 자, 이게 이제 공부상 조사 방법이야. 이건 가장 기본이고 알아둘 내용이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현장 조사는 왜 합니까요? 우리가 공부상 조사 다 했으면 끝났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가 장부에 나오지 않는 거 있어, 없어요? 이건 무슨 사항? 미공시. 미공시 사항이라고.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공부하고 실제하고 달라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일치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 근데 미공시 사항이 뭔지 눈에다 익혀 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2절 조사 확인 방법 나와 있어요. 자, 큰 제목에 의뢰인을 통한 확인 나와 있죠? 맨 밑에 의 두 줄만 적으세요. 맨 밑에 두 줄. 매도나 임대 의뢰 받았을 때
중개활동가에서 개공은 먼저 의뢰 당사자부터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 사항하고 상태가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한다. 나와 있어요? 예. 이건 직접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특징은 볼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자, 2번만 찍었어요. 청색 2번. 1번 의의는 볼 필요 없고. 자, 양갈 1번 다 찍었습니다. 자,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기본적 사항은 뭘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자, 건물, 소재지, 건축 연도, 면적, 구조, 용도. 이 기본적 사항은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 경계하고 지형은 뭘로? 지적도는 임야. 그 다음에 권리관계 나와 있죠? 이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 후단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뭘로 하기로 토지 이용계 확인서. 자, 토지 공시지가는 뭐? 공시지가 확인. 자, 환지 관련 사항, 그 상속 유무는 가족관계 등록. 환지 관련 내용은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 그건 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D페이지 도표 있어요? 없어요? 지금 칠판에 적힌 것은 내용에 따라서 어떤 장부를 보느냐 이 뜻이죠. 근데 도표는 거꾸로 이 장부에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거꾸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등기사항 증명서는 뭐 다 하니까 나놓고 일단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5가지 있잖아요.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소재지 나오고 지목 나오고 면적.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나옵니다. 개별 공시가 동그라미. 이 두 가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왜 소유자고 개별 공시가를 내가 동그라미 치라래? 다른 건 동그라미 치지 않고? 예? 그 이유. 잘 몰라요? 내 마음이지. 그죠? 그래서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중복돼서 나오니까. 대장에도 나오니까. 공시지가 나고 공시가 확인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장에 나오니까. 중복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4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소재지 나오고, 지목 나오고, 경계, 그 다음에 지형. 지형, 토지 모양을 말합니다. 이거 나오고 있죠? 자, 건축물 대장은 맨 뒤에 건축물 관련 사항은 다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소유자만 동그라미. 소유자.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4가지 나오죠? 소재지 나오고, 대지권 지분 비율 동그라미, 소유권 지분, 이 2가지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대지권 지분 비율하고 소유권 지분. 소유자도 나옵니다. 대지권 등록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로 확인할 수 있는 거 3가지 있죠? 소재지 나오고, 소유권 지분 동그라미, 소유자 나옵니다. 그러면 소유권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와요? 이 2군데 나옵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 밑에 내용은 방금 했던 거 비슷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도표는 그 정도 한번 봐주세요. 이건 거꾸로 장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내용.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럼 책판 봐보세요. 책판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게 자연스럽게. 자, 뚫어지게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여기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나오죠? 근데 등기부, 표제부에도 소재지하고 면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불일치하면 뭘 우선한다 그랬어요? 대장. 대장이 우선합니다. 예, 기본적 사항은 대장, 물적 사항은 대장이 우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소유자는 여기 대장에도 나오고 있죠, 지금? 방금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 각구예가 소유자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이게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불일치하면 뭘 기준한다?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권리관계는.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공법상 제한이 나와요. 공법상 제한사항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제한은 뭘로 확인해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럼 이거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불일치하면 뭘 우선시한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건 우선시합니다. 불일치했을 때. 됐죠? 그 다음에 경계는 방금 뭘로 확인해요?
그러면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같아야 되잖아요. 달라질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뭐가 우선해요? 자, 갑자기 조용해진다. 자, 지적도상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면 좋은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뭘 우선시해야 돼? 실제 경계 아주 좋았어요. 여기도? 하여간 예, 좋았어요. 자, 이거 잊어먹었네. 1, 2월 달에 이야기 해줬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합니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무슨 경계? 실제 경계.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예요. 지적도상 경계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실제 경계. 그럼 특별한 사정이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관청에서 지적도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잡아서 지적도를 작성해서 그게 특별한 사정이야. 그럼 지적도 자체가 잘못된 소리죠. 기점을 잘못 잡았으니까 그런 경우는 실제 경계에 의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한다. 다 했어요. 기억이 없어서 그러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멍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양가르 2번 첫째 줄 등기부 동그라미 대장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등기부하고 대장 불일치했다고 나와있죠? 대장은 뭐 토지 대장도 있고 건축물도 다 들어간 거예요.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두 번째 줄 후단부터 움직여. 우선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용도 이런 물적상이 불일치하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 소유자 동그라미. 소유자 인적상 소유권 지목 권리관계 불일치할 때는 뭘 기준한다? 등기부 기준한다. 나와 있죠?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공법상 제한 동그라미. 공법상 제한이 불일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뭐가 우선?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현실의 경계하고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나와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를 묶으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 공부상 경계에서 의한다. 나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실제 경계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 자, 그러면 현장조사. 그럼 현장조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 때문에? 두 가지. 미공시사항하고 또 하나가 공부하고 실제하고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미공시사항이 뭔지 눈에 다 익히라 그랬죠? 네, 책을 보세요. 양가를 1번. 자, 토지는 지세 동그라미. 집안, 토질, 도로 현황인데 지세가 뭐예요? 경사도 토지 기울기를 말합니다. 기울기는 현장조사입니다. 그죠? 자, 건물은 상태, 방향, 부대시설, 정원석, 정원소 있죠? 그래서 방향 동그라미. 이 방향이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거 현장조사예요. 무슨 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정원석, 정원수 동그라미 써주세요. 정원석, 정원수 있어요? 네. 그럼 이건 뭘 조사하라 그랬어요? 현장조사인데. 자, 있냐 없냐도 조사해야 되지만 그건 누구 소유로 남느냐 이거요. 매도인 소유로 남느냐 아니면 물건 건물 팔 때 같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느냐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동 환경조건 가로로 묶으라 그랬죠? 이건 순수 현장조사가 아니에요. 자료 요구사항이라고 적어야 돼요. 일조소음 진동은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거야. 이건 순수 현장조사가 아니에요. 자료 요구사항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 대중교통, 학교, 편의성, 입지조건. 이건 지금 도로, 대중교통, 통토서 입지조건이라 그래. 이건 개공이 직접 조사, 현장조사고, 이건 순수 현장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방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 미공시 권리 있죠? 점유권, 또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또 분묘기지권, 임차권. 이거 무조건 현장이야. 미공시 권리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임목은 수량, 수령, 생성태, 현장조사. 그리고 이제 양가로 2번은 뭐 공부할 건 없고 제목만 알면 돼요. 공부하고 실제하고 일치하고 확인.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끝났어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개업자가 요즘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 중개업자고 비주거용 건축 확인 설명 작성시 조사 확인. 작성하기 전에 조사 확인 방법. 지금 조사 확인 방법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등기부 맞아요? 네. 맞고 지목은 토지대장 나와?
지목은 토지대에 나온다 그랬잖아 아까. 그 다음에 건폐율 용연 상한 똥은 없어요. 이 상한은 어디가 나올까요? 시군조례. 여기서 말하는 시군조례에 정한 상한을 적게 돼 있어요. 확인 설명 적을 때 시군조례입니다. 건폐율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상한 시군조례. 됐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에요. 자, 공부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 정보원 등 속에 여러 가지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따 이제 확인 설명서 할 때 배울 거고. 자, 5번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물건의 권리가 뭘까? 미공시된 물건의 권리가 뭘까? 그래, 정원수, 정원석 이런 거 말한다. 정원석, 정원수 이거 말해요. 이건 아까 소유관계 확인을 했죠?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확인해서 확인 설명 쓸 때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개략적인 조사 방법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조사 방법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뭘 조사를 해야 돼요? 기본적 사항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게 구체적 조사 방법인데, 자, 보세요. 기본적 사항을 조사를 하라. 두 번째, 뭘 조사를 해야 돼요? 권리 관계를 조사를 하라. 그러면 세 번째, 뭘 조사를 해야 돼요?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를 조사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조사해야 됩니까? 네 번째 조사할 건 뭐가 있어요? 상태, 또 입지, 또 환경 조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조사할 것이 뭐가 있어요? 조세죠, 조세.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 그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뭐 조사하면 돼요? 하나만 조사하면 조사 끝나네. 뭐가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고. 자, 여기밖에 없네. 대답 안 한다, 이죠? 몰라. 거래 예전 금액. 그게 그렇게 생각 안 나요? 자, 거래 예전 금액 조사하면 끝나요. 택을 뒤져봐도 잘 모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426페이지 기본적 사항이 있잖아요. 그 3절에서 1번. 그럼 이제 뒤에 넘어가면 권리관계 나오고, 또 뒤에 넘어가면 이용제한 거래규제 나오고, 또 나오면 상태, 입지, 환경, 조세, 예전금액 다 뒤에 나와 있어, 책. 그럼 오늘 다 이거 공부해야 돼. 진도 다 끝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씩 분석해서 들어갈 건데,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기본적 사항입니다. 무슨 사항? 기본적 사항. 이 기본적 사항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자, 기본적 사항 적어볼게요. 기본적 사항이란 게 뭐냐? 소재지. 그다음 면적 책 순서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목, 또 경계, 또 지형, 또 지세, 또 기타 등등. 그렇죠. 그렇죠. 건물 기본적 사항이 또 있어요. 건물.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소재지, 토지 소재지는 뭘로 확인해요? 아까 우리가 도표 봤죠, 도표. 토지 대장에 소재지 있었죠. 지적도면에 있었죠. 공유지 연명부 있었죠. 대지권 등록부 있었죠. 아까 도표에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전부 다 지적 공부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이 대표적이지만 지적 공부라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몇 번지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지번까지. 그럼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소재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 번호가 있으면 번호, 건물 명칭이 있으면 명칭. 됐어요? 자, 이런까지 조사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427페이지 양가 1번 소재지 있어요? 내가 적어 놓으라 그랬죠? 제목 옆에다가 소재는 지적 공부, 지번까지, 건물은 건축물 대장, 건물 번호. 다 적어졌죠? 예, 안 적어지신 분만 적으면 돼. 거기는 밑줄 긋을 거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밑줄 긋은 거 있으면 내가 밑줄 그으라래요. 절대 적으란 말 안 할 거예요. 됐어요? 토지는 지적 공부, 번호. 건물은 건축물 대장.
적어놨어요? 자,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다른 거 뭐 상식으로 읽어두시면 되고. 됐어요? 자, 그러면 면적 조사로 떠납니다. 토지 면적은 뭘 띄워보면 돼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거 띄워보면 되고, 건물은 건축물 대장.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야. 됐죠? 그래서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뭘로 확인한다? 대장. 자, 양가리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외쳐보십니다.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은 건축물대장에서 가옥부나 층별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거기까지 밑줄보세요? 근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면적 표기할 때 어떻게 제곱미터를 표기하여 평으로 표기해요? 제곱미터죠. 근데 몇 제곱미터고 의뢰인에게 설명했는데 감이 안 와. 크기는 몰라. 몇 평 그러니까 그게 커터커터. 그럼 환산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서 환산 방법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 후다. 평을 밑줄 보세요. 제곱미터로 환산한 방법은 평 곱하기 3.3058 곱해 놓으면 제곱미터가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곱하면 뭐가 나와요? 평. 그러잖아요. 의뢰인들이 요즘 평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 그러면 알아먹는데 제곱미터 그러면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환산해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면적은 그 정도는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지목 들어갑니다. 지목. 지목은 공시법에서 내용은 다 배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배우냐? 확인 방법만 배우면 돼요. 그러면 지목은 어디가 나와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부호가 나옵니까? 정식명칭이 나와요. 정식명칭이 나와요. 과수원이면 과수원, 목장용지면 목장용지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근데 지적도면에도 지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임야도에도 나오죠? 그럼 정식명칭이 나옵니까? 부호가 나옵니까? 과수원은 뭐? 목장용지는? 공장용지는? 장 그렇게. 그러면 이 두 가지 서면으로 지목 확인 가능해. 아까 도표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더 바람직해요? 다 나온 대장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왜? 목이 나왔는데 목이 뭐지? 그러고 목만 빼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장이 바람직하다. 이해됐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좀 적었어요. 양가로 3번.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지목이 무슨 명칭? 정식명칭 동그라미. 그리고 지적도 임야되는 뒷페이지 뭐가 나온다? 지목부. 뒷페이지 첫째 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할 것이 경계하고 뭐가 있어요? 지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계하고 지형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디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적도나 임야도에 나와요. 지적도나 어디가 나와? 대장에는 안 나와요. 대장에는 안 나오고 지적도나 임야도. 그래서 이제 지형은 도면에 나와요. 무조건 현장조사 아니에요. 지적도면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 밑줄 어디 그냐? 양가로 4번,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있어요. 경계는 뭘로? 지적도 임야도에 확인하고 현장 답사로 다른 사람 불법 점유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까지만 밑줄 보시면 돼요. 지적도 임야도입니다. 근데 경계에 관한 판례가 밑에가 있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판례 묶어서요. 1, 2월 달에도 했어요. 아까 했던 거예요. 자, 묶어갖고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어떤 토지가 지적 공부상 일필 토지로 등록되며 지적 공부상 경계가 현실 경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뭐가 없는 한. 그러니까 다시 가로를 묶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상 경계에서 특정된다. 나와있죠? 아까 했던 거요. 근데 2번 판례.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이 지문이 있어요? 네. 이게 특별한 사정이야. 그 두 번째 후단.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슨 경계한다? 실제 경계에 의한다. 그게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어. 이게 자주 잊어먹죠. 자, 오른쪽 페이지 4번 판례 체크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4번 판례 있어요? 자, 토지 매매에 있어서 토지 사고 파는 거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에게 측량이나 지적도상 대조동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의 지적도상 경계와 그죠?
정확하게 일치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래서? 없다 동그라미에서 없어요.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죠? 자, 이 판례도 간혹가다 나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판례. 5번 판례 두 번째 줄만 몇 찍으세요. 개공은 중개 대상물의 현황을 뭐까지 해서? 측량까지 해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없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문들을 좀 익혀두세요. 됐어요? 예, 개공은 뭐 측량까지 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자, 이제 경계 관련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자, 양가로 5번. 자, 양가로 5번은 동그라미 3번만 몇 적으세요. 지형은 뭘로 나온다? 지적도나 임야도. 지세는 현장주지. 거기만 몇 적으세요. 지세는 현장입니다. 지형은 지적도면에 나와요. 그럼 지세는 현장. 근데 이제 지형 지세는 현장 답사로만 확인 가능하다 그러면 또 좋다고 찍고 나와요. 지형은 지적도면에 나온다니까. 같이 두 개 묶어놔 버리면 또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맨날 틀려. 됐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깜짝 놀랐어. 그 쉬운 것을 틀렸길래. 자, 그 다음에 건물 기본적 사항 보세요. 자, 건물 기본적 사항은 방금 여기서 건물 두 가지 했죠. 소재지하고 면적은 건축물 했잖아요. 그 외에 기본적 사항이 또 있어요. 건물 구조. 구조가 뭐예요? 철골조 건물이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냐, 목조 건물이냐, 석조 건물 이런 구조 있잖아요. 그리고 지붕 구조는 슬라브냐, 기와냐, 초집이냐 이런 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뭘로 확인해요? 건축물 대장.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리고 건축 연도 있잖아요. 언제 건물이 지었냐. 이것도 건축물 대장. 건물 용도도 건축물 대장. 나와 있어요? 근데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은 아까 현장 조사라고 공부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 사항. 이거 다 조사해야 돼 안 해도? 방향은 현장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 조사 끝났는데, 자, 건물 밑 적으세요. 양가리 6번에서 동그라미 1번 구조 있습니까? 네. 5번째 줄. 자, 건축물 구조는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줄, 현장 답사와 병행한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까지 밑 적었어요? 예. 자, 용도 첫째 줄. 뭘로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 자, DP 넘어오세요. 자, 동그라미 3번 건축 연도 두 번째 줄. 건축 연도 두 번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한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건축 연도 이렇게 안 나와. 허가 일자, 착공 일자, 사용 승일자 이렇게 나오지. 그럼 세 중에서 뭐가 건축 연도를 했어요? 사용 승일자. 그 세 번째 줄 나와 있잖아요. 사용 승일자가 건축 연도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어요. 자, 방향은 두 번째 줄. 뭐라고 나왔어요? 현장 답사. 방향은 현장 답사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가볍게 밑줄 근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서 쭉 넘어가세요. 438페이지. 자, 2번 제목 읽으세요. 권리관계 나와 있잖아요. 권리관계 조사 들어갑니다. 무슨 관계? 권리관계는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시된 권리하고, 공시된 권리라는 뜻이 뭐예요?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 말이고. 미공시된 권리. 안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면 되겠죠? 그럼 미공시된 권리는 현장조사, 그죠? 그 공시된 권리는 등기상, 증명서. 이걸 볼 줄 알면 되는 거고, 결국은. 미공시 권리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미공시 권리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죠? 그럼 미공시 권리 아까 한번 나왔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점유권,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그랬죠?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 거지지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잖아요. 자, 이것은 지금 미공시 권리거든요. 그럼 이건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직접 가서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이 세 가지는 내용까지 잘 안 나와요. 민법에서 나오지. 그죠? 그럼 우리 과목에서 내용까지 나온 것은 이 두 가지. 분묘기지권하고 임차권. 임차권은 뭐 주임법, 상임법 관련 내용 나오는 거고. 그죠? 묘에 관한 문제 꼭 한 문제 나와요. 내용까지 공부할 건 이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권리만 알고 있으면 되고. 됐죠? 그럼 이제 뭐 이건 가서 물어보니까 공부할 건 없어요. 미공식 권리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고. 그럼 이제 이 공시된 권리는 등기부 볼 줄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등기부 어떻게 편제되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표제부하고 뭐가 있어요? 갑구하고 을구 이렇게 편제되어 있어요. 그럼 표제부에는 뭐가 나와요? 표시에 관한 거. 소재지 면적 이런 거 표시에 관한 사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우리가 이미 대장을 통해서 조사했어 안 했어? 근데 권리관계 조사하려고 또 띄워보니까 면적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장 면적하고 등기부 면적 일치한 거 확인하라 그랬죠? 그럼 아까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 아까 그거 한 거 그거예요. 대장이 우선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갑구에는 뭐가 나와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도 마찬가지. 아까 대장에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이거하고 일치한 거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불일치하면 뭐가 우선한다고? 이거에 우선한다고. 등기사항 증명서가. 아까 한 거잖아요. 또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랄지, 가압류랄지, 가처분이랄지, 압류랄지, 경매랄지, 환매 등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을구에는 뭐가 나와요? 소유권, 외,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돼요. 그리고 제한물권을 제한하는 가등기, 이런 거, 가압류, 이런 것은 을구에가 나옵니다. 가처분, 뭐 이런 거. 그러면 제한물권은 영익물권하고 담보물권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러면 영익물권은 셋 다 등기됩니까? 지상권 등기돼요? 지역권 등기됩니까? 전세권 등기되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 관련 사항은 등기.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등기부에 나온 권리는 뭐? 유치권 저기 안 나온다고 적혀 있죠?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질권은 동산에 인정되는 권리니까 안 될 거고. 그죠? 저당료돼요. 저당권 관련 내용은 을구로 가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다 물권이잖아요. 물권. 영익물권, 담보물권. 그럼 채권 중에서 을구에 등기된 거. 자, 여기. 채권 중에서 을구에 등기된 권리가 뭐가 있을까? 어? 임차권 있어,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원래 임차권은 등기 안 되잖아요. 등기된 임차권. 이 부동산 임차권이 있는데 이것은 을구에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등기된 것은 등기부를 통해서 임차인 누구고 보증금 얼마고 임대차익이 몇 년인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안 나오는 임차권은 어때요? 직접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임차인 누구인가? 보증금 얼마에 사는가? 월세 얼마에 사는가? 그죠? 임대차익이 몇 년인가? 확정일자 받고 사는 거 이런 거 다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등기부가 이렇게 편제됐다는 거 말고 어떻게 발까? 이해됐어요? 예, 좋았어요. 자, 밑줄 그을게요. 공부할 거 없어, 사실은. 공식법에서 공부할 거 없어. 우리 과목에서 공부할 거 없어. 자, 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나와있어요? 438페이지? 네. 양가리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권리관계 조사하기는 원칙적으로, 1차적으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한 공무상 조사이지만 나와있어요? 자,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를 병행하라. 그 질문 있어요? 그러지요. 등기부에 안 나온 것도 조사하라 이 말이야. 그죠? 이게 나중에 중개할 때 등기부에 깨끗하니까 이상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유치권 때문에 문제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나와 있어요? 자, 청색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탁 잊어보세요. 등기상 증명서 갑구는 뭐가 나온다? 자, 갑구 동그라미, 소유권 동그라미. 이제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와요. 그리고 즉 소유권 보존, 이전, 처분의 제한, 소멸하는 등기되므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입니다. 그냥 처분만 나왔네. 가처분, 압류, 회복, 환매, 경매 이런 내용은 다 어디가 나와? 갑구. 자, 을구에 계속 묻죠. 을구 동그라미. 소유권 A의 권리사항이 공시된다. 즉 지상지역 전세권 끊으세요.
그럼 지상지역 전세권 담보물권입니까? 영유물권? 그래. 죄다 등기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끊으세요. 이건 뭐요? 담보물권.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끊으세요. 이건 물권이에요? 채권? 채권. 그리고 이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감유 가처분은 물고.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갖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일 부동산에서 등기한 권리 수익는 등기 전후 동그라미. 이때 동구가 뭐예요? 같은 구. 각구끼리 또는 을구끼리 비교했을 때 이런 거 말해요. 그것도 뭐가 빠른 거? 순구. 그 별구란 거 뭐예요? 각구하고 을구.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빠른 거? 접순. 그럼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렇지. 동순별적. 집에 갈 때도 동순별적. 여기 올 때도 동순별적. 아, 그건 안 할까요? 알려줬어요. 계단 내려갈 때는 안 합니다. 그죠? 이제 좀 같이 하다 보면 제 숨소리까지 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기등기 효력 소유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리고 가등기를 바탕으로 한 본등기에 있을 때 본등기 소유는 가등기 소유에 의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제목 읽어보세요. 이것은 원리만 알면 돼요, 원리. 다 원리만 알면 되니까 다 하나만 설명할게요. 원리만 알면 되고. 자, 그럼 뭐만 아냐? 2번. 2번 제목 몇 줄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그러면 이제 뭘 이걸 분석을 해서 조사해야 되냐 이건데. 자, 7번 봐보세요. 원리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원리도 똑같아요.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파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죠?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넘어가요? 계약금. 계약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뭐가 넘어가? 중도금. 자, 중도금, 자, 넘어갈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중매매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잃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이 병에게 이중매매 하려고 매매에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에게 의뢰를 했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를 했어요. 그럼 이제 A 개공은 갑하고 을하고 지금 중개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 갑하고 병하고 매매를 중개하고 있어요. 그럼 개공할 일은 일단 등기부로 해서 가등기 설정 여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가등기 설정됐다는 거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야 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뭘 설명해야 돼요? 위험성 설명해야 돼, 위험성. 가등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가?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위험성이 뭐예요? 잘못됐을 때 어떻게 했다? 돈이 떼인다. 진짜 좋았어요. 네,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일단 사가지고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하고 본등기는 뭐가 우선해? 본등기 우선해. 일단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 들어가죠? 그러면 순서는 이게 세 번째지만 순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이게 가등기라는 건 순위 보존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본등기 먼저 된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말소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해, 못해? 못해. 위험성이 소유권을 잃게 됐다는 거. 잃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 이걸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사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설명하라 이 말이야. 개공할 일은 그거야. 권리 분석 잘해서 설명을 잘해주면 돼. 그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야. 가압류도. 이해됐어요? 네, 원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가게 뭐 따로 공부할 거 없고. 동그라미 2번 밑에 두 줄만 적으시면 돼요. 따라서 찾았어요? 따라서 찾았어요? 개공은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에 권리 취득 의뢰인. 칠판에서는 병이죠? 가등기가 된 사실하고 가등기에 있다는 사실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성. 위험성이 아까 뭐라 그래요?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위험성을 설명하라. 됐어요? 예. 그 밑에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상식을 읽어보세요. 자, 뒤에 넘어가세요. 자, 4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앞에 뭘 공부했어요? 공시된 권리 공부했죠?
그럼 이제 미공시 권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444페이지 3번 제목이 읽어보세요. 뭐라세요?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 이걸 줄이면 미공시 권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첫째 줄보다는 두 번째 줄 현장조사 몇 줄 보세요. 현장조사 몇 줄 원하세요? 근데 이제 권리는 눈으로 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나 뭘 통해서? 탐문. 네 번째 줄. 현장조사 방법이 질문이나 탐문을 통한 현장조사예요. 그렇죠? 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청색 1번 등기 능력이 없는 부동산 물건 있어요? 주어 동그라미. 점유권하고 유치권. 이것 동그라미.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네 번째 줄 분묘, 기지권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제 청색 2번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자, 두 줄 밑에 상속, 공영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을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 지문 있어요? 네. 반가운 지문이죠? 네. 어디서 나와요? 민법 187조에서 나온 규정이요.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 그러면 이건 등기부로 안 돼. 왜 그러냐면, 자, 상속이 가장 대표 예의잖아요. 그러면 상속은 뭐요? 자,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 상속 같은 경우? 누가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건물 한 채 놓고 사망을 했다. 이걸 피상속인이래요. 근데 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원래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등기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등기부 띄워봤자 죽은 사람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실소유자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군가를 확인해야지. 그래서 맨 밑에 양가로 1번 첫째 줄 피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이 지문 있어요? 그 지문만 밑적어서 이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맨 마지막 지주는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수용 기일에 일어난다는 거. 몇 줄 건넜어요? 네. 자, 오른쪽. 양가로서 판결은 종류가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 있죠? 그 셋 중에서 등기 안 되는 것은 형성 판결. 그럼 형성 판결은 뭐냐? 분할 판결 탁이요. 두 번째 공유물 분할, 상속재산 분할. 이거 다 형성 판결들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경매. 경매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 대금을 완납한 날. 등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상 소유자를 찾는 게 아니라 대금 낸 사람을 찾아야 돼. 소유자를 찾으려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기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색 3번 임차권 나와 있어요? 네. 첫째 줄 후다.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 어디? 을고. 자, 등기되지 않는 것은 현장조사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 가갖고 임차인 누구인가, 월세 얼마에 사는가, 보증금 얼마에 사는가, 확정일자 받고 사는가 확인하라 그러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자, 권리관계 끝! 근데 이제 내용까지 시험에 나온 것은 분묘 기지권, 또 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묘에 관한 문제가 두 문제도 안 나와. 딱 한 문제가 나와. 근데 자주 나와요. 거의 매년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자, 분묘 기지권 들어갑니다. 자, 분묘 기지권 의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한번 써보세요. 2차는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도 자, 분묘 기지권 의의에 대해서 써라. 여기. 안 써버려? 와, 좋았어요. 응. 예, 그래요. 또. 거기까지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 책판 보세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네. 뭘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지상권.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도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지상권이라는 것은 뭘 소유하기 위해서? 응? 건물이나 또 공작물이나 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분묘기지권은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원리는 똑같죠? 단지 분묘냐 건물이냐 이런 거의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의 유산 일종은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자, 분묘를 수약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의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자, 의 첫째 줄 중간에 보면 지상권의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 이 지문이 있어요? 밑줄 그으시고. 자,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다른 사람의 토지를 뭐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분묘를 소유하겠어. 자, 이것이 이제 개념들이에요. 자, 이제 나머지는 다 설명하고 밑줄 그을 테니까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칠판. 아주 좋았어요. 자, 성립. 자,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을이 갑을 찾아가지고 묘를 쓸 테니까 승낙을 해달라. 그러면 승낙을 받았어요. 승낙 받아서 묘 썼죠? 그럼 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그 말은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기간하고 지료 문제는 어떻게 해요? 약정을 하면 돼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문제야? 승낙 없이 썼는데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떤 경우? 시효 취득이 있어요. 몇 년간? 20년간. 어떻게? 평온 공연하게. 그렇죠? 분묘를 점유하다. 근데 갑자기 20년 지나서 내 땅 내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지료는 무상이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거잖아요. 가부 토지에 누구 분묘가 있었어요? 아니, 가부, 가족묘라고 생각합니다. 가부 분묘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갑이 토지를 팝니다요. 매매를 한데, 이때 묘에 대한 특약을 했어, 안 했어? 특약하면 특약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약을 안 했는데, 을이 딱 토지를 샀어. 그러니까, 보니까 묘가 딱 버티고 있네? 그러니까, 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묘 때문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땅 내놔! 그러니까, 이장하라 그러니까, 갑이 분묘 기지권을 주장해 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거 토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개공 쫓아가서 또 배상해달라고 골치 아프잖아요. 개공이 둘과의 중개할 때 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이건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문제가 생겨.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미공시 권리가 문제가 되지, 등기부에 나온 것은 문제가 잘 안 생겨.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미공시 권리들이 문제야. 유치권, 분묘 기지권. 됐어요? 법정지상권 뭐 이런 거.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셋 중 하나 방법으로 취득하는데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죠? 두 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봉분이 있어야 되고, 이거 시신이 있어야 돼. 개미 같아요? 배부른 개미? 아주 자, 하여튼 시신 플러스 봉분. 시신 없는 묘를 가묘. 시신이 있는데 봉분이 없는 것도 안 돼. 두 가지 다 존재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장소적 효력 범위 볼게요. 분묘 기획에 미치는 장소적 범위는 이 기저분만 미쳐요? 주의 공지까지 미쳐요? 주의 공지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장소적 효력 범위. 그러면 기간, 시간적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일단은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에 따르고, 없을 때는 수호 봉사를 계속하면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료 문제는 어떻게? 지료, 땅 사용료. 이것도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유상, 무상? 무상이요. 시효 취득 같은 명확한 무상이라고 나와있어요. 판례가. 일반적으로 무상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부부가 먼저 사망해서 묻혀 있는데 타방이 나중에 죽었죠? 합장해서 들어오면 분묘 기지권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고. 또, 이것은 뭐예요? 묘가 집단으로 설치됐다 가정을 해봐요. 이 네모 안에는 원래 분묘 기지권 다 인정됐어요. 6개가 있는데. 그죠? 주위 빈탁 미치니까. 그럼 이쪽을 옮겼어, 이걸. 이쪽으로 옮겨봤어요. 그럼 분묘 기지권 그대로 유지합니까, 못합니까? 유지해?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쪽으로 가버리면 여기는 빈 땅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만큼 분묘 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예, 그거예요. 근데 밖으로 가면 분묘 기지권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일단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밑줄 볼게요. 청색 2번에서 양가로 1번 성립 요건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중간 시신 동그라미 찾았어요? 잘 보여요? 오, 다행이다. 이 세월은 아직도 5건은 못 찾았는데. 자, 세 번째 줄 앞쪽에 봉분 동그라미. 봉분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시신 플러스 봉분. 두 가지 다 충족돼야 돼. 자, 양가로 2번 성립하는 경우 세 가지 있죠? 1번 줄이면 토지 소유자 승낙. 됐어요? 2번 줄이면 시효 취득. 3번은 마지막 줄 특약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뭐한 경우? 처분하는 경우. 원래 자기 거였다가 제가 줄이면. 자, 그 다음에 청색 3번에서 양가로 1번 세 줄만 밑적었어요. 이게 장소적 효력 범위. 분묘 기지권은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 미치는 것이고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할 것이다. 그것까지. 밑적 그어놨어요? 그것까지만 밑적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두 번째죠. 기간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에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한 존속이 된다. 나와 있어요? 자, 뒤에 넘었어요. 양가로 3번 세 줄. 이거 지료 문제인데 지료도 아까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야 돼? 없으면 세 줄 밑줄 보세요. 지상권에서 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니라고 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시효 취득도 무상이라고 나와 있죠? 판례가 나와 있어요. 밑줄 보세요. 자, 양가로 4번은 결론만 밑줄 볼게요. 자, 네 번째죠. 자, 합장을 위해서 쌍분 형태 분묘를 설치한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앞에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네 줄 밑줄 보세요. 자, 분묘 기지권에 보존된 어떤 분묘를 가운데 일부가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 여기는 가로로 묶으세요.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장. 이 질문 중요해요. 그 이장된 분묘로 해서 분묘 효력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 동그라미. 유지.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해 더 이상 수호 봉제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만큼 분묘기를 뭐한다? 소멸한다. 거기까지. 밑줄 그어놨어요? 네. 자, 6번은 안 읽어봐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분묘 기지권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주 좋습니다. 3시 같습니다. 3시.